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정치, 구단 등 다양한 수식어와 함께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활동했던 분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박지원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이 저의 마지막 금기원래입니다.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지난 12년간 외국 2번 나가고 네. 금기원래를 했는데 그 마지막 금기원래를 LG 헬로비전과 함께하네요. 네, 마지막 금기원래를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2년간 금기원래를 이제 마쳤습니다. 물론 저의 임기는 29일까지니까 아직도 나흘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더 큰 정치 발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12년간 저에게 주신 사랑에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12년 동안 금기원래를 하시다 보니 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가장 네. 후회스럽고 또 제 아내는 갔고 이제 2딸과 2사이 2손자만 남아 있습니다. 손자와 딸들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SNS를 살펴보니까 이 손주와 사진을 찍은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데요. 최근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뭐 그렇지도 못하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국회의원의 신분은 떠나지만은 저는 영원한 현역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돕고 그리고 진보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이어가는데 제 경험과 경륜 이러한 것을 바치기 위해서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몇 개 대학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죠. 그렇게 보냅니다. 네, 그렇게 방송 생활을 하시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4.15 총선이 막을 내린 지 약 한 달여 가량이 지났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뭐 일주일에 한 10번 이 방송사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탤런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대학에서도 석좌 교수로 나오라 하는 얘기도 하지만은 저는 영원한 현역 정치인으로서 제가 가진 경험과 경륜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진보 정권의 재창출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오랜 정치 생활에서 겪은 노련함과 지혜 그리고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방송사들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의원이신 만큼 우리 지역민들도 아쉬움이 참 큽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선 고지를 앞두고 패배를 하셨는데요. 그때의 심정 어떠셨습니까? 뭐 아쉽지 않았다가 하면 거짓말이고 제가 아무리 12년간 열심히 했어도 목포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제 부덕의 소치이고 또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잠잠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올라가서 방송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면 또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낙선은 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다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뭐 이 바람을 어떻게 누가 거여가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신 만큼 이 지역민들도 아직까지 제가 댓글을 찾아보니까요. 응원을 한다. 앞으로 행보가 많이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무래도 금기원래하신 지난 12년간의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12년, 네, 참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그 꾸준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금기원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목포 시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켰을 뿐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아무래도 지역구에 대한 애착과 뜨거운 열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만 이제 5월 29일이면 20대 임기도 끝이 납니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행보들을. 저는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와 성공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간 저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가장 치열하게 중앙정치에서도 활동을 했고 TV 라디오스타 특히 금기원래 목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데 노력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치열하게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20대 국회 전체가 동물국회, 한국당 즉 통합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아무런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 아니에요. 법안을 상정해서 34%밖에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포 시민과 함께 당시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12월 2일 상정하자 하는 안을 제가 반대하고 모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12월 9일 상정해서 탄핵을 시킨 게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21대 국회는 더 존경받는 그런 국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가장 잘했던 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꼽아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박근혜가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을 했는데 네. 그 촛불혁명과 함께 박근혜 탄핵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네, 이 촛불 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데 큰 일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그러한데 일조를 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21대 국회가 3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당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더 잘할 겁니다. 뭐 아버님이 가시고 아들이 하면은 처음에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들이 훨씬 잘하는 겁니다. 후배들이 잘하리라고 믿고 제발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정치를 살려서 잘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앞서 금기원래를 말씀해 주셨듯이 박지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또 정치구단, 또 정보통, 저격수까지 참 다양한 수식어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에게 그런 많은 과분한 수식어를 국민들이 또 언론에서 붙여줬는데 저는 아무래도 가장 자랑스러운 게 영원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이것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수식어들 중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을 가장 꼽으셨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신다고 꼽아주셨는데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되게 된 것일까요? 뭐 30년 전에 미국 망명시에 제가 뉴욕에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저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2시간 얘기하다가 버떡 일어났어서 큰절 올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서 30년간 제가 그래도 뭐 장관도 했고 목포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특히 김대중 정부 제2인자로 대통령은 못 해봤지만은 대신 대자 대통령까지 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것 자체가 저의 큰 행복이고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추모합니다. 네, 이렇게 교포로 성공한 사업가에서 미국 한인 사회를 이끌어 가시다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셨는데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도 이 박지원 의원께서 참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떠나시기 전까지 끝까지 곁에 두시던 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좀 특별한 일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대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여러 가신들이 있지만은 제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서거할 때까지 또 그 후 이호 여사님까지 모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운이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특히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 됐을 때 나는 나 때문에 목포 무안시는 우리 호남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내가 대통령이 될 때 금반지 팔아서 또는 1, 2만 원씩 다 보내줘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IMF라는 외환위기 때문에 나는 빚 갚는 대통령이 돼서 내 고향에 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김홍일 의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목포 발전을 위해서 지원했지만은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목포 국회의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목포 무안신안 전남 전체 호남을 아우르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하고 특히 지역 발전에 노력해달라. 나 대신 해달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러한 것을 다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얼마 전 5월 18일이 5.18 민주화운동의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민주화운동 날과 김대중 대통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5.18 하면은 맨 먼저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신군부 전두환 세력은 김대중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했고 또 5월 17일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되자 광주 시민이 맨 먼저 들고 나온 것이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5.18은 그 자체가 김대중이었고 김대중 자체가 5.18이었다. 또 4월 10일 후에 5.18 관계의 신문을 옥중에서 보고 너무나 많은 충격과 한없이 울었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5.18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에서부터 야당 대변인,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장관, 국회의원까지 두루두루 참 많은 요직들을 맡아오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기 말에 비서실장을 하면서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해서 투석을 하라는 그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다른 의사들의 자문을 구하더니 1년 있다가 해도 좋다고 한다. 그래서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인데 이 국민이 IMF 이후 어려운 처지의 대통령이 일주일에 3번씩 5시간 이렇게 누워서 투석을 받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후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지금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말리지 않고 그렇게 또 의사들에게 자문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서 1년 후에 시작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과적으로 빨리 돌아가셨지 않는가.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죄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1년 이후 투석을 받게 된 이것이 본인의 죄책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죄책감이죠. 만약 사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 제1호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의 권유를 받고 또 한편의 의사들은 1년 후에 해도 좋다. 그것을 선택한 것은 물론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거역하지 않은 것이 후회로 남는 거죠. 네,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함께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기뻤던 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했던 날 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1년 만에 극복했을 때 IMF에서 발표한 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뻤고 사실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우리는 정권 재창출한 최초의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도 했지만은 우리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정권 재창출한 대통령이다. 이런 긍지를 가질 때 굉장히 기뻤죠.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기를 가장 기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쉬웠던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만나게 된다면 혹시 또 이뤄보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 감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우리 전 세계에서 최고 아니에요? 그리고 5,000년 역사에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제가 모시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경제 위기 극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일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위기 극복과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아쉬운 부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제일 이어받아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제가 모든 방송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격려했습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2번 만났을 때도 저에게 엄청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도와달라고. 어떻게 보면 방금 하셨던 말씀들이 추후의 행보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 진보 정권의 재창출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진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물론 지금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또 전 국민들이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도가 민심은 이낙연 전 총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꾸 전남 대통령, 호남 대통령을 만들자 하는 것은 목포에서는 호남에서는 좋지만은 전국적으로 볼 때 거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서울에서 방송 등에 출연해서 얘기할 때는 시선을 목포에 호남에 구간하지 않고 전 국민을 전국에 맞추어서 진보 정권 재창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 이렇게 진보 정권 재창출과 이 호남과 김대중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제 정치 활동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김대중 세력과 호남을 제가 대표한다 할 수는 없지만은 대변을 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나 신당을 창당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신당 창당 계획은 없으시고요. 또 그 밖에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처럼 방송 활동 열심히 하면서 또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늘 농담하면서 그럽니다. 이제 제가 가진 것은 시간과 장래성이다. 네, 이렇게 본인에게 남은 것은 시간과 장래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2년 동안 목포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쉼을 취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쉼을 원하실 때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꾸준히 달려오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배우면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바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대통령께서 목포 발전을 위해서 네가 대신 해달라. 또 목포 시민들이 그렇게 바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나 뭐 목포 시민들이 아니다 하고 선택 안 했으면은 받아들여야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목포를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을 해주셨고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셨습니다. 목포 발전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말하기도 참 많은데요. 열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2012년 목포대교 개통, 또 2019년 천사대교 개통 등 참 많은 일들에 힘을 써주셨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하지 못해 참 아쉽다 하는 점들이 남아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경찰 정비청, 이거 국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잘 추진돼야 되고 KTX, 보성목포간 전철 이런 것들이 되면은 4대 관광 거점 도시와 함께 목포가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일부 어민들의 반대가 있지만은 신안의 해상풍력 발전을
완성시키면은 48조가 투자되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하면은 목포에도 약 12조가 투자돼서 목포 신안 통합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뭐 앞으로 잘 되리라고 저는 믿고 꼭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이뤄주셨는데 그렇지만 목포 의대 유치 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참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 선거 때 사실상 순천으로 확정이 됐고 또 지금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지만은 뭐 당선자가 꼭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죠. 네, 이렇게 당선자가 꼭 이뤄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공약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목포에서 자꾸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은 김종식 시장에게나 김원희 당선자에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최대의 예의다. 그것이 목포 시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길이지 제가 뭐 이러고 다니면 예의도 아니고 시민들도 불편해요. 네, 아무래도 당선인을 위해서는 본인께서는 이제 뭐 물러나셔서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때문에 제가 선거 낙선 후에도 빠지지 않고 금기원래를 했지만은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그 공식적인 행사가 없지만은 또 있을 경우에도 이건 당선인이 할 일이지 제가 나서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는 했지만은 일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2년간 목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만큼 이 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이 참 많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을 떠나셨더라도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서 호남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굉장히 아쉬워하고 목포에서 살자 또 사무실을 유지하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있으면은 불편해요. 그리고 시장하고도 또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비켜주는 것이 정치적 예의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제가 고향 목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간혹 찾아오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돕는 것이 제 책무지 그렇게 옹졸하게 살아가는 박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단지 미안한 것은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할 수 없고 또 만나자고 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다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없는 것은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네, 목포에서 12년 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번도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를 만나서 목포시에서 밥값을 내본 적이 없어요. 또 제 아내도 밥값을 내본 적이 없어요. 또 기자분들도 안 만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요. 그래서 얻어만 먹고 다녔는데 앞으로 향후 6개월도 이제 그런 법을 지켜야 되니까 지켜봤습니다. 사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목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천 장사를 안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목포 시민들이 가장 큰 정치 개혁 비리 척결로 뽑아줘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 전 목포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공천 장사를 하지 않고 제가 예산을 따오더라도 과거의 관행은 그 공사에 개입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쉬운 것은 사실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윈스타 쌍둥이 빌딩만 지어주면은 원도심이 발전한다 해서 제 영혼을 팔아서
LH로부터 따왔는데 그래서 완공이 됐는데 저게 활용되지 않으니까 거기를 지나가면 또 시민들이 왜 저걸 지었냐 이렇게 질문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만약 그 공터에 아무것도 안 지었다고 하면은 지금 쓰레기, 모기 집이 됐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LH와 계속 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게 진짜 저건 억울해요. 저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해요. 저것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면요. 저거 없을 때는 왜 안 짓냐 하고 야단을 치고 난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또 지을 때는 거기가 안반이더라고요. 공사할 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저거 괜히 울타리만 쳐놓고 또 거짓말 하는 거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갔는데 참 아쉽다 하는 점이고 목포대교 신항만 네. 당시 목포대교 개통 전에는 신항만에서 자동차가 1년에 2, 3만 대 해외 수출 선적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목포대교가 완공되고 신항만 부두가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증설되니까 1년에 40만 대 이상, 45만 대까지도 선적하는 걸 보면은 항운도죠, 뭐 기름 여러 가지 경제적 발전이 있는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저게 무언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일로 갚아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당신 내 아들 취직도 하나 못 시켜주고 저한테 부탁하면 많이 들어주는데 자기한테 못 해준 것도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제가 12년간 목포 시민 누구도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다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에게 하소연을 하겠냐. 그 민원을 다 들어줬고 네. 그걸 어떤 경우에도 알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를 꼭 전화 혹은 문자로 통보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신 분들은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안 되신 분들은 자기만 안 해줬다 이렇게 원망을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팠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그리고 우리 인근 주민들 저에게 주신 기대와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12년간 저도 열심히 살았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금기원래가 끝나는 날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목포 시민을 사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 날라가네요. 아유, 저도 이렇게 가슴이 참 뭉클한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셔서 참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정치 생활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박지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